심방세동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고 2부에서는 이 진단 방법과 또 그에 따른 치료법을 좀 알아가고 싶은데요. 자, 아까 전에 뭐 뚜렷한 그 증상들이 막 이렇게 대표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본인 증상을 잘 자각하고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렇게 병원에 갔을 때 뭐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되나요? 실은 심방세동을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심전도입니다. 심전도라는 게 심장이 맥박이 뛰는 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맥이 어느 정도 불규칙한지 또는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지, 느린지 빠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심전도이고, 이 심전도를 찍게 되면 심방세동이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심전도 검사는 비교적 무슨 큰 시술을 요하는 검사 방법도 아니고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그럼요. 좀 체크가 될 수 있는 방법이네요. 네. 자, 그러면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모든 이 심방세동은 다 진단이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슴 두근거리는 게 계속 두근거릴 수도 있지만 네. 일시적으로 잠깐 두근거렸다 멈출 수도 있잖아요. 심전도를 찍을 때는 병원에 내원해서 찍는 기간, 그 기간이 10초입니다. 10초 안에 내 가슴이 뛰면 그때 심방세동이 잡히는 거고, 이 10초를 벗어나게 되면 잡힐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는 가슴이 뛰는데 어떻게 하냐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 방법이 24시간 심전도 또는 72시간 심전도라고 그래가지고 길게 찍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교수님 학창 시절에 네. 이와 비슷한 그 부정맥 의심을 해서 네.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보니까 제가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약물들을 이렇게 또 주입을 하셔가지고 제가 심장이 뛰는 상황들을 만들어 네.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상황을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술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는 가슴이 술을 마실 때만 뛴다 라고 했었을 때는 실은 이렇게 24시간 심전도를 부착한 다음에 일부러 술을 드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와. 또는 운동 중에만 가슴이 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일부러 우리가 운동 부하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러닝머신 같은 기계에서 계속 운동을 시켜봅니다. 그 상태에서 심전도를 체크를 해서 혹시나 심방세동이 유발돼서 나오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심전도 검사뿐만 아니라 네. 그 심장이 뛰는 상황을 유발시켜서 그 부분을 또 판단하는 검사들이 이렇게 또 네. 준비가 되어 있군요. 맞습니다. 야, 다양한 또 이 검사 방법으로 이 심방세동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또 심방세동으로 진단이 되었다면 네. 그걸로 끝이 나는 건가요? 또 추가 검사가 있나요? 심방세동으로 진단이 되게 되면요,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잖아요. 네. 첫 번째는 혈액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 흔히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도 심방세동이 잘 동반이 되거든요. 혹시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지 또는 네. 갑상선 질환 항징증이라 그래가지고 혹시나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가슴이 뛰는지 아닌지, 네. 또는 간 콩팥 기능은 정상인지 저희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슴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혹시 심장이 너무 커져 있진 않은지, 흔히 폐가 물이 찬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심방세동 때문에 폐가 물은 차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심장 초음파까지 하게 되거든요. 네네. 물론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되면 심장이 어느 정도 잘 뛰고 있는지 그 상태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이 심방세동이 이 원인 중에 하나가 판막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심방세동하고 동반된 판막 질환, 네. 판막이라는 거는 피가 오고 날 때 열리는 대문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대문이 잘 열리고는 있는지, 너무 빡빡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와서 간단하게 심전도로 이제 이 심방세동을 체크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상황을 유발시켜서 또 하는 검사들이 있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또 네. 그런 이제 엑스선이나 뭐 여러 가지 심장 초음파 등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네. 또 진단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자, 그렇게 진단이 내려지고 나면 네. 중요한 건 또 치료잖아요. 맞습니다. 치료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만한 것들이 있나요?
심방세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되는 치료 있냐? 없습니다. 심방세동은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한번 생긴 질병이고 감기처럼 완전히 정상 상태로 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네. 조절이 가능한 질병이거든요. 우리가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다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당장 죽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관리가 또 가능하죠. 그렇죠. 평생을 관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심방세동도 관리만 잘하면요, 정상인하고 똑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거 참 그래도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예, 물론 굉장히 있는 그 자체, 이 심방세동의 존재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나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나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하지만 그래도 또 뭐 약물 치료라던가 뭐 여러 네. 가지 처치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먼저 심방세동 치료를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 뇌졸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뇌졸중, 뇌경색이지요.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응고 치료를 반드시 치료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증상을 조절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맥박이 너무 빠르게 뛰기 때문에 맥박을 정상 맥박수로 돌려줘야 되고, 너무 느리게 뛰신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뛰게끔 만들어줘야 되고요. 또 하나, 맥박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정상으로 돌리는 방법은 약물로 해볼 수도 있고 전극도자 절제술이라는 시술을 해볼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반질환도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고혈압, 당뇨 같은 게 이 심방세동을 유발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반질환이 반드시 치료가 돼야만이 심방세동 자체도 더 이상 악화가 되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뭔가 위험 요소 같은 것들은 함께 조절을 해줘야겠네요. 근데 맞습니다. 말씀 중간에 전극 도자 절제술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뭔가요? 뭔가 절제? 네. 무서운 단어 같아요. 맞습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건데, 이 심방세동이 가슴이 불규칙하게 두두둑 뛰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불규칙하게 뛰는 원인 자체가 심박 안에 제가 아까쯤에 염증 반응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처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상처 부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근본적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저희가 시술로 다 제거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본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지만 가슴이 뛰는 부위를요, 고주파라고 합니다. 또는 요즘에는 냉동 소장요법이라 그래가지고 네. 아주 차가운 그 냉기로 거기 얼려버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쨌든 고주파라고 그래서 뜨거운 열로 그 부분 레이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전파할 때도 뜨거운 열로 거기를 지져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심방세동을 이 가슴이 뛰게 하는 그 부분을 전극조자 절제술로, 고주파 절제술로 그 부분을 지져버리는 거고요. 반대로 네. 아주 차가운 냉기로 그 부분을 얼려서 제거해 버리기도 합니다. 야, 전극 도자 절제술. 그런 또 방법들로 이 심장의 박동수를 조금 더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네. 요법들이 있군요.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치료하려면 네. 기간을 오래 두고 뭐 네.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과거에는 심장 수술 또는 시술을 한다 그러면 뭐 일주일씩 입원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전극도자 절제술 같은 경우는 3시간에서 4시간만 하면 되고요. 또 전신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부분 마취만 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시행할 수가 있고, 그래서 환자들이 입원해서 시술 받고 다음날 바로 퇴원을 하고요. 2, 3일 뒤부터는 정상적인 활동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별로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낀다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 환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극도자 절제술을 권유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심방세동, 즉 맥이 불규칙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뇌졸중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해줘야 되고, 이 정상으로 길게 하려고 그러면 이 전극도자 절제술을 통해 가지고 심방세동이 발생하는 그 부위 자체를 없애주는 그 시술을 해줘야만이 그 환자들이 잘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하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멀리, 더 깊은 인생을 바라봤을 때 이 심방세동을 잘 관리해줘야지만 우리가 꿈꾸는 거 다 실현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심방세동은
조기에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자, 여기에서 끝나면 아쉽죠. 또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그 관리 방법, 뭔가 또 예방법 같은 거 들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해주실 거죠? 그럼요. 네, 오늘 제대로 신방세동 파헤쳐 볼까 하는데 자, 여기서 끝내지 않고 3부로 넘어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예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